한 남자가 4명의 여자에게 거의 같은 말을 합니다. 오, 스타일 좋아요. 글라시아니에요. 시각적으로 눈이 가요. 1순위입니다. 다음에는 옥순님을 택할 겁니다. 제가 들어갈 틈이 있나요? 문제는요, 이 말들이요, 거짓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자꾸 이런 말들이 서로 다른 여자들에게 쌓일수록 신뢰가 아니라 불안이 커질까요? 이거는 문어발일까요? 아니면 착각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수의 이 말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말의 개수가 아니라 말이 흩어지는 구조를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나는 솔로 29기에서 영수의 말들이 왜 여자들에게 다르게 전달이 되는지 그 이유를 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영수는 선택을 했다고 말하지만요, 말의 방식은 아직 선택받지 않은 사람,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옥순을 선택한 것 같지만 다른 여자들에게 미묘하게 여지를 준 듯한 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흔들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인물을, 영수를 비난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연애에서 애매한 말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구조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보시다 보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도 예전에 들었던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에서 말하는 문어발은 바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문어발은 마음은 하나라고 하면서 말은 여러 방향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상태를 뜻합니다. 의도보다 전달을 하기 위한 구조적인 단어라고, 중립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와 함께 동영상을 보시죠.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이번 영수화제 지금 조금은 이제 불안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현재 이번 5화를 통해서 영수님은 옥수님이 1순위고 계속해서 옥순을 선택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낮에 순자랑 대화를 했을 때 순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 스타일 괜찮네요 라고 하니까 그거를 옥순이 보고인 앞에서 던져요. 그 거실에서. 그리고 나서 순자가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와 해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영수는 순자에게 7대3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은 7대3이지 이거를 뒤집기는 저는 정말 힘들다고 봐요. 예의상 이제 3을 붙인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영수가 3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자꾸 영수는 반복해서 여성들을요, 은근히 어떤 신체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말해요. 글래머스하다, 내 스타일이다. 근데 그거는 진짜 오해 사기 딱 좋거든요. 정수 같아도 비슷한 말 하잖아요. 네, 우리 정수 같아도 글라시하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는 글라시한 게 좋아요. 시각적으로 눈이 가요. 자, 이 말은 또 누구한테도 했죠? 우리 옥순한테도 똑같은 말 했죠. 시각적으로 눈이 간다. 내가 외적으로 선호하는 외모다. 지금 같은 말을 3번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영수가 옥순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말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여자들이 헷갈릴만 해요. 우리 이야기 영수처럼 도대체 이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결국에는 영수의 마음이 옥순이 있다는 걸 어떻게 추리하냐? 여자들 간의 여자 네트워크, 즉 여트워크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이 영수의 말만 놓고 보면은 7대3이라는 것 외에는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3인가? 그럼 내가 뒤집을 수 있겠네? 마찬가지로 정숙도 마찬가지죠. 정숙이 영수의 얘기를 듣고 확실하게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한번 다른 사람 알아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정숙 누나가 다른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follow you 하트라고 해서 오는 여자 안 맞겠다는 식으로 계속 애매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을 계속 미묘하게 던져요. 지금 카메라든가 여자들이 이미 서로 이게 얘기가 돌아서 지금 영수가 실제로 1순위가 옥순이고 옥순과 데이트를 하겠다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망정인 거지. 마치 이는 나는 솔로 25기 때 상철과 순자가 서로 1순위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약간 묘사로 이제 플라이들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는 행동들을 당시 나는 솔로 25기 영숙님과 영자님이 계속해서 달라붙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자 데이트를 통해서 상철님이 다 잘라내고 나서야 드디어 이 두 여자가 떨어져 나갔던 것처럼 이 여자들의 여토크가 제대로 활성이 안 됐다면요, 이 당시에 28기 영수에 대해서 초반에 여자들이 다 낚여버린 것처럼 영수가 했던 말만 믿고 쭉 가버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이번 기수는 좀 여성들이 단결이 다 되어서 그 옥순도 그렇고 순자도 그렇고 이 미주알 고주알 다 여자들이 했단 말이죠. 특히 영숙은 여자들 앞에서 왜 자기가 이제 상처를 안 골랐는지, 상처에 대해서 난 이래서 졌고 나는 첫인상 때 상처를 골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너무 부담스럽다, 과했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들을 여자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특히 이 영자가 이 듣고 있는 앞에서 다 풀어버린단 말이죠. 그만큼 이번에는 여자들이 단결이 컸기 때문에 다행히 이렇게 안 된 거예요. 우리 이야기 영수처럼 될 뻔했어요. 만약에 여자들이 정보가 조금 늦었다면요, 이거 각각 영수가 했던 말만 믿고 옥순이 1순위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여자들에게 정보가 안 들었으면요, 이거 이렇게 됐어요. 또 영수는 순자한테 가서 스타일이 제 옷, 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데이트 끝날 즈음에 영수가 순자한테 또 한마디 또 던지죠. 오늘 입은 옷 되게 이쁘다라고. 마지막 순간에 영수가 순자의 계단 앞에서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만약에 옥순이 여기 있고 그거를 위해서 들었다 해봅시다. 난리 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너무 암치도 않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수가 옥순이 보고 앞에서 이런 말 한단 말이죠. 순간적으로 이게 카메라든가 제작진이 일부러 그때 옥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가려서 망정이지, 저라면 표정이 상당히 굳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여자라면 아니 얘는 자꾸 내가 1순위라고 해놓고는 왜 자꾸 다른 여자들을 저렇게 칭찬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수가 영숙에게 했던 말, 뭐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나요? 라는 말조차도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이 당시에 영수는 결국 그 전에 옥순을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옥순을 선택할 거다. 근데 선택하면서도 동시에 영숙에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다는 말을 만약에 옥순이 나중에 영숙에게서 들었다면 머릿속에 한 물음표가 한 500개는 딩딩딩 뜨지 않을까요? 왜 얘는 자꾸 내가 1순위고 나한테 직진할 거다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왜 자꾸 다른 여자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얘 혹시 이거 문어발 아니요?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벌써 4명이에요. 영자 빼고 현숙 빼고 벌써 4명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글라시예요. 1순위예요. 스타일 좋네요. 틈이네요. 모르겠어요. 제가 옥순이라 한다면 나중에 이제 이 방송을 보고 나서 아, 내가 없는 사이에 저렇게 얘기를 했구나. 또 내가 보는 앞에서 또 저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이 친구가 나중에 나랑 연애를 했을 때 이런 행동을 멈출 자신이 있을까? 얘는 계속 연애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딴 여자한테 계속 뭐 스타일 좋네요 라고 얘기한다가 뭐 시각적으로 눈이 가요. 뭐 이런 말을 계속 하지 않을까요? 다행히 이번 판에서 순자가 딱 눈치를 까고 마음은 비록 영수가한테 있긴 하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순자 선생이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영리해요. 되게 빨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는 빌런이라든가 이상한 짓은 안 하고 그 당시에 영수에게 3자 데이트에서 영수와 정숙 그리고 자신 그 순자 3명 데이트에서 딱 영수에게 말 던지잖아요. 너가 1순위야. 나 너밖에 없어 라고 한 다음에 살짝 그 영수의 눈치를 보면서 정말 영수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읽고 나름대로 좀 영리하게 들어가요. 백치미가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우리 28기 현숙님처럼 굉장히 영리할 때는 상당히 예리하게 탁 파고들죠.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 해서 단칼에 끊어버리고 7대3이라는 얘기 딱 듣고 이거는 애매하다 싶어서 해버리고, 그리고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예측이에요. 6화 그 예고편에서 순자님이 팔짱을 다 끼고 영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지 이상하다? 얘는 이미 마음이 내가 아니라 옥순한테 가 있잖아. 영수의 마음은. 근데 왜 자꾸 나를 불러내는 걸까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영수가 약간은 이제 막 따지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자님은 계속 팔짱을 끼면서 듣고 있고 영수가 그렇게 얘기하죠. 저거로 순자님을 답답하게 하진 않았어 라고 하지만요, 순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까 나한테 왜 스타일 좋다 얘기하고 예쁜 옷 얘기 도대체 왜 한 거야? 라고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까요? 제가 순자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말 왜 한 거야? 처음부터 너가 옥순이었으면은 미리 선을 정하고 다른 사람한테 애매모호하게 말하면 안 되지. 다른 프로그램인 한창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이 불량연애, 일본의 그 연프에서 이 니세이 씨처럼 아모를 만나가지고는 또 내 스타일이다 진짜 예쁘다 하고, 베이비를 만나서는 처음부터 너였다 하고, 그리고 또 오토상이 자신한테 다가오는 건 거절 안 해. 이러한 문화반 행동이랑 영수의 이런 행동은 저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이 나는 솔로라고 하는 특수성에 속아서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니세이는 양아치 같은 느낌이 있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을 법해요. 왜냐면 굉장히 항상 여유가 있거든요. 이 불량연의 니세이는. 근데 영수가 니세이한테 비빌 수 있을지, 그는 어쩌면 여기서 상대적인 그 우위 효과를 지금 제대로 자신이 누리고 있다는 걸 파악하지 못하고 그거를 그 효과가 지나가기 전에 빨리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만의 늪에, 잘난 척의 늪에 빠져있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자가 전곡을 찔러버리잖아요. 어떻게 전곡을 찔러버리냐면 영수와의 그 대화 장면에서 순자는 내가 나는 솔로에서 만났을 때는 당신이 괜찮은 사람일 수 있겠지. 근데 밖에 나가서도 그 마음이 유지가 될까? 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MC들도 저 말이 나왔으면 이라고 딱 말을 던져버리죠. 영수의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알아보고 정말 나와 어떤 사람인지를 맞는지를 체크하고 싶겠죠. 근데 그거를 체크하는 것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순자에게는 스타일 좋다, 옥순에게는 1순위예요. 정숙에게는 글라시예요. 시각적으로 눈이 가요. 영숙에게는 틈이 나요. 기회가 된다 한 번 더 얘기해봐요. 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즉 1순위인 옥순과 잘 된다는 건요, 나머지 여자들 다 포기한다는 것과 비슷해요. 뒤집어 말하면 영수가 여전히 옥순을 1순위라고 하면서 다른 여성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지를 주거나 오해를 줄 수 있는 말들, 애매하게 하는 말들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옥순에 대해서 끌리지 않는다는 말도 성립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영수가 실제로는 자꾸 허파에 지금 바람이 들었다, 문어발 전략을 갑자기 쓰고 있다. 갑자기 니세이처럼. 자, 니세이가 그러면 말이라도 안 해. 이 친구 되게 잘생겼거든요. 되게 약간 좀 샤프하고. 그럼 말이라도 안 해. 영수가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간이 커져서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인가라고 착각해서 그러면 말이라도 안 해. 지금 영수의 행동은 저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이 옥순이 이걸 다 보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기억을 할 거예요. 설령 영수와 옥순이 지금 연애 상태를 하더라도 옥순은 이제 하나하나 다 꺼내볼 겁니다. 제가 영자와 상철이 조금은 저는 가능성이 낮다, 결혼 커플은 아닌 것 같다, 제작진이 거듭해서 이 두 사람을 언급하기도 하고 영수, 옥순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상철의 이런 행동들이 결국 영자가 나중에 와서 볼 거고 굉장히 치명적일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연애하고 있는 그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까 연애를 하기 전이나 나를 고르거나 나에게 뭔가 썸을 타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랬다는 거를 이제 방송으로 직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겠죠. 이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애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그리고 애를 이제 가졌거나 낳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밟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자 광수님도 연애를 할 때 영자님이 확실하게 선을 짚고 넘어가잖아요. 이제 앞으로 현승원이랑 연락하지 않을 거지? 라고 했고 광수가 오케이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잘 된 거지. 마찬가지로 영자도 잊지는 않을 겁니다. 용서는 했겠지만 마찬가지로 저는 상철의 이런 행동, 분명히 자신과 데이트를 하고 뭐 영자랑 어쩌고 했지만 그 전에 현숙 보고 예쁘다고 하고 또 옥순한테 가서 막 밀어내는 태도를 보이고 그러고 나서 떨이가 된 호고 나서야 자기에게 오는 거를 저는 영자가 잊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설령 두 사람 잘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상철이 명확하게 선을 짚고 넘어가야 될 사람인데 근데 미리 보기에서 상철이 그런 모습이 나왔죠. 아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저는 그게 마음이 걸려요. 1화 예고편에서 나왔던 그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하는 거는 결국에는 다 빠그러졌기 때문에 그런 말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놓고는 옥순과의 대화 장면에서 영수는 뭐 자신이 썩 괜찮은 남자거든요 라고 얘기한다거나 이후에 뭐 옥순한테 수많은 유혹이 올 거예요. 남자들이 대화 신청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럼 본인은 유혹을 했냐고 여자들이 본인이 먼저 스타일 좋다니까 여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도 저는 많이 거슬려요. 막상 옥순에게는 자기 애가 심하네 나르시즘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등 약간은 좀 통제하려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가 뭐 나는 자상하지 않다 하고 하는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그게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격 자체가 그렇게 무뚝뚝할 수가 있지. 근데 그렇게 무뚝뚝한 사람이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나? 틈 있나요? 스타일 좋네요? 글라시예요? 시각적으로 눈이 가요? 라고 하는 등. 그래서 옥순이 궁극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말은 자상하게 해달라. 나에게 집중해달라는 말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나만 봐달라고 하는 건데 미묘하게 이제 영수가 틀어버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이제 대답을 하지 않거나 뭐 이 정도면 자상한 거 아니냐. 그 이후에 네 광수, 영수, 옥순과의 3자 데이트에서도 어쨌든 아직 마음이 확고한 거 아닌 거지 않냐라고 옥순과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후에 광수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광수님을 앞으로 안 알아볼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옥순의 마음속에 여전히 다른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내가 1순위가 될 거고 차지할 거다. 그렇게 들리기보다는요. 너도 지금 다른 사람 마음에 있잖아. 나도 다른 사람 알아볼 거야. 라고 해서 자신이 이때까지 했던 말들을 정당화하는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알아볼 거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6화 예고편인 순자와의 대화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아다리가 안 맞아요. 뭔가 영수는 계속해서 옥순에게 순간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또 3화 때 그 순자와 정숙과의 3자 데이트에서도 당연히 저는 표현하는 거 좋아하니까 스킨십 하는 것도 좋아하죠. 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말 아닐까요? 왜 그러냐면 이건 진짜 되게 애매한 말인 거예요. 뭐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수는 순자가 키스 빼고는 다 좋아한다 하니까 영수는 저는 뽀뽀하는 거 좋아해요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수님이 나도 뽀뽀하는 거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들로 연속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옥수님이 방송을 다시 보면서 영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알고 있거나 그러면 기분이 되게 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깔끔했던 사람이 25기 상철입니다. 비록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자신과 닮았던 뭐 라방 때 범죄자인 황교안 닮지 않았냐고 그런 얘기에서 상철도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 확 들긴 했는데 어쨌든 나는 솔로 방송상에서는 상철님은 다른 사람 안 봤어요. 진짜 순자님한테 직진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 이후에 그 나는 솔로 사계의 튤립씨나 이런 분들이 상철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녀도 자기가 이제 황교안 닮았다면서 그 자세를 똑같이 하는 걸 딱 보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범죄자를 따라했다는 거는 그럼 그 범죄자에게 당한 피해자들도 휘화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전 당시에 했고 튤립씨도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다시 자꾸 얘기가 번져서 죄송합니다. 상철님은 한눈 팔지 않았어요. 근데 영수는 지금 너무 애매해요. 지금 벌써 본인이 했던 그 말들만 은연중에 했던 그 말들만 주워 먹어도 벌써 4명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분 오늘 그 사계 민박 13기에 새로 나오실 꿀잼을 저 엄청 기대하면서 지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드디어 이분이 나온다고 하는 기대로 하고 있는 이분의 행보가 좀 상당히 유사하지 않나라고 거듭해서 보는 지점이기도 해요. 이게 지금 제작진이 거듭해서 영수에 대해서 자꾸 좋게 얘기하고 계속 흐려요. 왜냐면 너무 시청자들이 출연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저번 화만 하더라도 뭐 영수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영수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을 광수로 옮기고 계속해서 제작진은 이제 분산을 시킵니다. 그래야지만 본인들도 이제 소송을 이제 안 먹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만에 하나 진짜 출연진 측에서 한 명에서 이거 내 이미지를 너희들이 고의적으로 망가뜨렸다 해서 이제 소송을 걸어버리면 이 제작진 측에서도 불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분산시켜서 골고루 빌런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데 저는 그러나 이제 리뷰어로서 그런 것들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어떤 소신 있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1화부터 지금 5화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는 영수의 모습은 이거 아닙니까? 라고 계속해서 의심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영수님의 발언, 요것만 보시면 돼요. 핵심, 되게 4개.
네, 암기 5개 암기해주세요.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네, 시험에 나오고, 네, 정신무서 매니아의 낯설고사, 네, 나오니까 외워주시고, 제가 거듭해서 영수랑 옥순이, 아직은 좀 불안불안하다. 두 사람이 지금 서로 잘 되는 것 같지만, 순자가 얘기했던 대로 나오면 이제 빨개질 것 같다. 그 이유는 이 네 가지의 발언 때문이고, 제작진이 강조를 하지 않았고, 여자들도 각각 파편적으로 따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조합이 안 되고 있지. 곧, 네, 이분대처럼 이제 여자들이 이야기가 하나로 모아지게 된 순간, 그리고 영수가 언뜻 했던 말들이 하나로 조합이 된 순간 이제 비슷한 길을 가지 않을까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가볍게 구독과 좋아요, 살짝 살포시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들 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문득 떠오르신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반대든 찬성이든 편안하게 댓글로 달아주시던가 아니면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내 뼈 아프지만 정말 소중한 조언, 가령 뭐 지금 너무 메모를 많이 한다, 그래서 조금 약간 샤말합니다, 조정해 주십시오 같은 메모 정말 잘 읽었고 너무 감사해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 형광펜 부분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뜻깊은 내용으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미네였습니다.